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구독자의 댓글을 주제로 팩트를 확인합니다. 미국에 회사가 하나 있어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약 50명이에요. 동네 중소기업 수준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요. 미국 정부의 돈을 빌려준 규모가요. 141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90조 원이에요. 50명이서 190조 원을요. 미국 정부에 빌려준 거예요. 이 회사 이름은 테더예요. 암호화폐 회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미국 정부가요. 이걸 아주 좋아해요.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댓글 하나에서 시작해요. 며칠 전이에요. 한 구독자님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클래리티 법안이 8월에 통과 못하면요. 미국채 9조 6천억 달러가 막혀서요. 미국이 국가부도 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트럼프 가족 이번 14억 달러는요. 세 발의 피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과장 아닌가? 미국이 그렇게 쉽게 망하겠어? 그런데 확인은 해봐야죠. 그래서 며칠 동안 자료를 팠어요. 미국 재무부 자료요.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요. 의회 발언 기록이요. 그리고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요. 절반은 놀랍도록 정확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과장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요. 과장을 걷어내고 봤더니요. 훨씬 더 이상한 진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기본부터 볼게요. 미국이 지고 있는 빚이요. 38조 달러예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어요. 경이요. 조 다음이 경이에요. 이걸 다 갚으려면요. 한국 1년 예산을 통째로 내도요. 70년 넘게 갚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빚에는 만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38조 달러 중에서요. 40에서 45%가요. 앞으로 18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와요. 계산하면 15조에서 17조 달러예요. 미국은 이걸 어떻게 갚을까요? 돈이 있어서 갚을까요? 아니에요. 새로 빌려서 갚아요. 이걸 로로버라고 해요. 빚을 굴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위험해 보이시죠? 그런데 미국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늘 사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큰 손이 떠나고 있어요. 숫자를 보세요. 2011년이에요. 중국이 미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1조 3천억 달러예요. 미국 전체 부채의 12.9%였어요.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자였어요. 그럼 지금은요? 7,680억 달러예요. 비율로는 2.14%예요. 12.9%에서 2.14%로요. 거의 6분의 1로 줄었어요. 중국이 미국채를 팔고 도망친 거예요. 이걸 탈달러화라고 해요. 중국만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달러 의존을 줄이려 해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38조 달러를 굴려야 하는데요. 가장 큰 고객이 떠났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럼 누가 대신 사줄까요?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주인공이 등장해요. 암호화폐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볼게요. 작년 7월이에요. 미국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제니어스 법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이죠. 이름만 보면 소비자 보호법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폭탄 조항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요. 1대1로 담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담보가 뭐냐면요. 주로 단기 미국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디지털 달러 한 개를 만들 때마다요. 미국채 1달러어치를 사야 하는 거예요. 법으로요. 무조건요. 이제 다시 테더를 보세요. 테더가 미국채를 1410억 달러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니까요. 법이 사게 만든 거예요. USDC를 만든 서클도 똑같아요. 약 780억 달러예요. 이 회사들이요. 미국 정부의 새로운 큰손이 된 거예요. 중국이 도망친 자리를요. 암호화폐가 채우고 있어요. 여기서 결정적 증거가 나와요.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예요. 그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요. 정부의 부채 상환 비용이 줄어들고요. 재정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발언이에요. 미국 재무장관이요. 암호화폐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재무부는 전망까지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언젠가요? 수조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요. 세계 최대의 미국채 매수자가 돼요. 여기서 한 분석가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클래리티 법안을 밀어붙이는 게요.
암호화폐 지지자들만이 아니다. 정책 이반자들도 밀고 있다. 왜냐면요.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 하나하나가요. 미국 정부 부채의 새로운 매수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미국이 왜 암호화폐를 밀어주는지요? 혁신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요. 댓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해요. 디폴트 주장은 과장이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예요. 스테이블 코인 법은 이미 있어요. 제니어스법이요. 작년에 통과됐고 지금 시행 중이에요. 클래리티가 없어도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국채를 사요. 클래리티는 시장구조법이지요. 스테이블 코인 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규모가 안 맞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전체 규모가요. 약 3,200억 달러예요. 그런데 롤오버 할 게 9조 6천억 달러죠. 계산해보세요. 3.3%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통째로 사라져도요. 미국채 시장의 3%만 영향받아요. 이걸로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세 번째예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큰둥해요. 브루킹스 연구소 분석이에요. 효과가 무시할 만한 수준일 거래요. 왜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사는 국채는요. 원래 은행과 펀드가 사던 거거든요. 새 돈이 아니라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국채는 안 팔린 적이 없어요. 세계 최고 안전자산이거든요. 미국이 디폴트에 근접했던 순간들은요. 전부 정치 싸움 때문이었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의회가 막아서였죠. 자, 디폴트는 과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이상한 게 하나 남았거든요. 이 질문이에요.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해보세요. 법을 만들어서요.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국채를 사게 했어요.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겨요. 재무부가 수조 달러를 전망해요. 정책 이반자들이 법안을 밀어요. 단순히 혁신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그림도 보여요. 중국이 미국채를 팔고 떠났어요. 일본도 예전 같지 않아요. 탈달러화가 진행 중이에요. 그럼 누가 38조 달러를 받쳐줄까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요. 법으로 국채를 사게 만들어진 존재요. 절대 도망 안 가요. 발행하는 만큼 사야 하니까요. 이거 완벽한 고객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요. 진짜 소름 돋는 이름이 등장해요. 지난번 클래리티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트럼프 가족이 암호화폐로요. 14억 달러를 벌었다고 했죠. 그럼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세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에요.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국채를 사야 하는 그 사업이요. 정리해 볼게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첫째, 미국은 국채를 팔아야 해요. 38조 달러 중 절반 가까이를요. 둘째,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사요. 법이 강제예요. 셋째, 그 법을 더 키우는 게요.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넷째, 대통령 가족이요.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해요. 다섯째, 그 법을 협상하는 게요. 대통령 행정부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제 왜 클래리티가 막혔는지요? 진짜 이유가 보이시나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클래리티가 윤리 조항 하나 때문에 막혔다고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항이요. 정부 고위직이 암호화폐로 돈 버는 걸 막는 조항이에요. 왜 민주당이 목숨 걸고 싸울까요? 이제 답이 보여요. 트럼프 가족이 그냥 코인을 산 게 아니거든요.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키우는 법을요. 본인 행정부가 협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니에요. 국가 재정구조 한복판이에요. 대통령 가족이 들어앉은 거예요. 그러니 물러설 수가 없죠. 댓글 주신 분이 이렇게 쓰셨죠. 14억 달러는 세 발의 피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해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요. 구조의 크기가 그래요. 14억 달러 자체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는 건요. 38조 달러짜리 부채 시장이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아무도 잘 얘기 안 하는 위험을 알려드릴게요. 이 구조에는 함정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사요.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요. 한꺼번에 현금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발행사는 국채를 팔아야 해요. 그것도 대량으로요. 급하게요. 한 분석은 이렇게 경고해요. 대규모 환매 사태가 나면요. 국채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요. 그러면 세계가 안전자산이라 믿는요. 바로 그 시장이 흔들려요. 암호화폐가 국채를 받쳐주는 게요. 축복일 수도 있고요. 시한폭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한 번도 안 겪어봤으니까요. 댓글 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려요. 덕분에 정말 흥미로운 글을 파봤어요.
디폴트는 과장이에요. 그런데 핵심 통찰은 날카로우셨어요.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 부채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엮여 있어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미국 부채 38조 달러 중 절반 가까이가 18개월 내 롤오버가 필요하고, 중국 같은 큰 손이 12.9%에서 2.14%로 떠난 자리를 법으로 국채 매입이 강제된 스테이블 코인이 채우고 있으며, 재무장관까지 이를 반기는 가운데 대통령 가족이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 사업으로 14억 달러를 벌었기 때문에 클래리티의 윤리 조항이 풀리지 않는 것이지만, 스테이블 코인 전체 규모가 3,200억 달러로 롤오버 필요액의 3%에 불과해 디폴트 주장 자체는 과장입니다. 직원 50명짜리 회사가요. 미국 정부에 190조 원을 빌려주는 시대예요. 그리고 대통령 가족이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계산된 구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 좋은 질문 주시면요, 또 이렇게 끝까지 봐드릴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